그러면 뭐 캔버스 투어는 녹화되고 있어. 네. 저희가 이쪽에 본사 쪽으로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이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조금 다른 저희랑 연결은 되어 있지만 다른 업체 나가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여울이라고 그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문의는 물론 저희한테 해주실 수는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돈 네. 주는 거야? 네. 공짜로는 안 해줄 거잖아. 네네네네. 저희한테 돈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 근데 문의는 저희한테 해주셔도 돼요. 하면은 저쪽에서 몇 분 자리에 안 계신 준다. 둘, 셋. 여기 한 분, 네,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우리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원래 1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이 있고 반이 없구만. 피곤하셔가지고 방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LMS 이제 지난 다른 시스템 혹시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정하거나 사용하시는데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쪽에 예 교육팀에서 온라인 담당하고 있는 정상 회업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쪽으로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오시죠. 제가 다 못 받은 저희 신나이 굉장히 잘 가르쳐주시고 제 수제자입니다. 네, 내 생에는 제 전화기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랜덤리 오는 건데 이상해. 전화선을 바꾸고 싶어. 친절하게 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전화기가 내 꿈 울리는 것 같아요. 상냥하게 하시고. 이런 이상해. 그럼 1599-0572 이거 하면 그 대표 번호고요. 그 070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예, 70번에 0558이 제 직통 번호입니다. 그 전화 주시면 바로 제게 올리고요. 네, 뭐 핸드폰으로 전화 주셔도 돼요. 근데 왜 선생님이 딴 사람 전화를 안 받겠지. 1599 그쪽으로 하면은 제 생에는 제 생각에 대표 번호를 쓰는 것 같아요. 직통을 안 쓰고. 제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원장님들 핸드폰으로도 전화하세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핸드폰 원장님 보시면 잠시만요. 이러네요. 핸드폰도 막 핸드폰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밴디님 찾아주세요. 어디? 안 되겠다. 제가 모셔와야 되겠다. 기다리시는데. 힘드시죠? 지금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지금 해서 요게 한 30분 좀 넘어가서 한 원래는 50분까지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딱 저녁 식사 드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시연 중심으로 이제 처음 부분은 이제 개념이나 그런 것들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정말 하는지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시험 보시고 그런 부분 끝납니다. 테스트는 네. 교육 받는 자세가 보여야 그래. 시간을 맞춰 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온라인 부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앞으로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12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온라인 부분 담당하고 있는 교육팀의 정상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상 좋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많이 계신데 남성분한테 그런 얘기를 그 속은 남자들이랑 하는데. 예. 살찐 유지태. 살찌 유지태. 제가 유지태 좋습니다. 닮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좋습니다. 아니 사람이 굉장히 혼나면 이렇게 하더니 조용해요. 좋은데요. 저기는 누구 닮다고 안 해주셨나요? 우리 신나야 되니? 늦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필요하실 텐데 지금 약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말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조급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분 없어요. 코멘트 하시고요. 여기 바로 뒤에 있지 않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씩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 저기 있는. 이 프린트물이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집중해주세요. 여기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걸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처음 부분은 옛날 이론과 컨셉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사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시연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혹시 LMS가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른 어학원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보통 그런 게 있는데 그럼 하나 사용해 보셨으면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강반과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반은 뭐 보통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이거를 이제 숙제를 이제 검사하는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좀 특이하게 레벨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저희들 그 LMS 시스템에서는요. 이 숙제를 제출했을 때 이제 숙제를 담아가는 바구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그림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수강반이 이렇게 있죠. 영 디베이트스라는 반에 속해 있는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다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숙제를 이제 받아가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영 디베이터에서 결국은 이 수강반과 이 레벨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되죠. 예,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6명이 이렇게 똑같이 반이 있습니다. 영 디베이터스라는 반이 있고요. 근데 여기 4명은 표준이에요. 이 친구들은 한 종류의 숙제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등생 셀리가 한 명 껴있어요. 이 친구는 좀 빨라요. 그리고 약간 좀 느린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열등생 쌤이라고 하는 이렇게 3명의 다른 종류의 이제 숙제를 같은 수강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줄 때는 레벨을 3개로 나눕니다. 이 표준의 레벨이 영 디베이트스라는 아이들이 있고 셀리라는 우등생이 받아가는 그게 있고요. 쌤이라고 해서 열등생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강반의 이름과 이 레벨이 같지가 않죠. 여기 레벨을 3개로 나눠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이들의 묶음은 수강반이고요. 숙제를 받아가는 바구니 같은 단위가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6명의 학생이 있는 수강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두에게 개별적인 숙제를 출제하려면 몇 개의 레벨이 있어야 할까요? 좋습니다. 스티커 하나. 스티커 하나. 좋습니다. 그러면 레벨 어떻게 설정해 좋을까요? 보통 학생 이름으로 구분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레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에 하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는 개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처음에는 한 반에 그냥 한 레벨로 하세요. 제가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교재를 공부하는 2개의 반이 있어요. 수강반이 2개예요. 근데 두 반 다 같은 숙제를 내주려 할 때 최소로 필요한 레벨은 몇 개일까요? 2개. 하나! 스티커 하나 주세요. 왜냐면은 한 개 레벨도 가능해요. 같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 수강반이 2개가 있지만 이 아이들 다 한 레벨이라고 해놓으면 그 책을 다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숙제를 검사하는 단위가 있고 숙제를 제출하는 단위가 이게 다르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컨셉을 갑니다. 데일리 클래스 홈워크 있습니다. 데일리 클래스 약자로 DC라고 하고요. 홈워크는 약자로 이제 HW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 온라인 학습이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데일리 클래스, 홈워크. 그래서 데일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이랑 어떤 달력이라는 1일부터 시작해서 말일로 시작하는 그 달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데일리 클래스라고 해서 학습을 20일로 나눠지는 그 세션을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1월 세션, 2월 세션인데 그게 정확하게 달력은 아니에요. 그냥 이 DC 같은 경우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본사에서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번 세션에 어떤 교재를 공부하는지만 설정을 해주면은 그 20일 동안 나가는 그 학습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데일리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뭐 약간 며칠을 늦춰달라 뭐 이렇게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본사에서 자동으로 그 선택한 교재에 따라 나가는 학습입니다. 홈워크는요. 아까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는데 선택적 학습입니다. 내일 지역에서 숙제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선생님이 출제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 공부하는 그 교재를 선택하면 오늘 학습이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꼭 출제를 해 주셔야지만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세부적으로 이 통과 레벨과 몇 번 반복하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수를 하는지 그런 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많이 건드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정해 주는 거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수정이 불가하지만 호목 같은 경우는 선택적이고 마음대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요 개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는 데일리 클래스고요. HW 호목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학습입니다. 이게 이제 학습자의 화면인데요. 보통 학생이 이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이제 그 해당하는 날에 맞춰서 이제 가운데 뜨고 그 전에 학습 이제 앞으로 있을 학습인데 이 윗부분에 보면 데일리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일리 클래스라고 나오고요. 상단에 하단에 선택적이지만 선생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목 이렇게 윗부분은 데일리 클래스, 아랫부분은 호목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맞춘 학습. 여기 봤을 때 데일리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밑에 호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스티커. 예. 선생님이 안 주셨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클래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선택 교재만 선택하셨으면 데일리 클래스만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숙제를 안 주셨으니까 숙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이 단계는 지금 모릅니다. 예,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예. 날짜는 다 1일에서 말일로 들어가 있어요. 데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달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본사 이제 세션 일정인데요. 보시다시피 10월 세션 같은 경우 1일날 시작하지 않죠. 11월 같은 경우도 1일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은 10월의 마지막 세션이 11월 1일까지 갔어요. 이게 시작이고 종료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이번 달 같은 경우 그 20이라는 학습이 처음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20번째 학습이 11월 1일까지 밀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11월 1일 됐는데 왜 새 교재가 측정이 안 되고 안 나오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11월 1일까지는 이 10월달 세션에 정했던 교재가 진로가 나가는 거고요. 11월 4일부터 이제 새로운 세션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그 데이 1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달력을 보시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됐는데 왜 세션이 시작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세션의 개념을. 그러니까 10월 1일과 2일이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9월 세션의 마지막 이틀 정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달력이 아니라 세션은 이런 식으로 이미 1년을 정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는 날이 있습니다. 20일을 써먹고 이제 비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 같은 경우는 데일리 클래스가 안 나갑니다. 그 대신 이날 같은 경우는 뭐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신다든지 뭐 마켓 데이를 하신다든지 각자 그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지 각 분원별로 이제 보통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세션 컨셉 말씀드렸고 호목 그다음 데일리 클래스 쓰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때 숙제를 내주실 때 내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짧게 갈게요. 자동으로 내주시는 게 있고 수동으로 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은 해 주셔야지만 이제 그 다음 계속 나가는 거고 수동은 딱 한 번 정해서 넣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넣어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숙제 출제 내주시는 거, 수동 숙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숙제를 했던 걸 이제 관리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데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이제 주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실시하시는데 이벤트가 뭐냐면요. 그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 경쟁을 해서 이제 전체 분원이 보이기도 하고 내 반 친구들 경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이벤트를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점수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점수가 안 쌓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이벤트를 하나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안 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상품이나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분원해서 각자 결정을 해주셔서 그냥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팝업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로그인했을 때 팝업이 뜨면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이벤트가 뭐고 상품 뭡니다. 뭐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꼭 이벤트를 실행했을 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데일리 클래스가 이제 미리 세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이벤트는 시작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안 생기고 좀 번거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오늘부터 새로운 세션이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딱 학원에 와서 오늘 이벤트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오늘 학습을 좀 미리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면은 이게 불공평하지 않게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임의로 더해줄 수도 있어요. 줄 학생한테.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꼭 이 학습뿐만 아니라 뭐 학습 태도라든지 뭐 그 기사분들이 공부하신 그 셔틀 안에서 뭐 행동이 올바르든지 그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이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전체 학생들의 포인트를 예. 이렇게 왜 등수 매기듯이 예. 오늘의 포인트 1등 해가 1등부터 쫙 이렇게 뜨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반 전체 반으로 보실 수도 있고 학원 전체를 보실 수도 그럼 있습니다. 출력도 되고요. 출력도 하실 수는 있죠. 예. 예. 아니 경쟁을 유발하려고 하면 그렇죠. 머리가 막 돌아가시는 게 보이시네요. 잠깐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이 있고 이렇게 수강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수강반을 관리하시는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그 숙제를 받아가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은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었죠? 자동하고 수동. 아닙니다. 온라인 학습 전체 큰 구분으로 데일리 클래스와 클래스하고 홈월. 예, 이거는 한 분이 확실히 얘기를 스티커는 못 드리겠고요. 아, 예, 데일리 클래스 있습니다. 데일리 레벨을 지정해 주시면 데일리 클래스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아이의 온라인 학습인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들 기본적인 갖고 있는 그 학습 시스템에 추가된 게 이제 e-리딩 아마 우리 신나이님 설명 주신 그 e-리딩 학습이 있고요. 다독을 위해서 그다음에 파닉스 학생들에게만 저희는 스마트 파닉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하는 학습이 있고 또 전자도서관은 그 파닉스 학생부터 고온 난이도의 그 그레이트 리서스까지 그 아이 모든 학생들이 그 레벨에 맞는 학습을 그러니까 그 전자도서관이 있어서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파닉스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스마트 파닉스에서 이 피처사에 연동되는 학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보통 하시는 게 이게 주요 업무인 것 같아요. 학생 등록하기를 수강반 같은 거 설정하시고요. 담임선생님 배정해 주시고 레벨 같은 거 만드시고 그다음에 데일리 클래스 이제 설정 이게 이제 그달 이제 공부하는 그 클래스 하면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레벨 테스트 한번 보시고 이제 아이들을 배정을 하고 학생 등록하시고 숙제 출제, 검사, 이벤트 진행, 성적표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눠드릴게요. 예, 이거는 시연할 때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념 같은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30분 내에는 또 하고자 원하는 게 이제 학습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식인지 보고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자 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학습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주소 on.er.co.kr로 이동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자동 설정하신 거 있잖아요. 그 시작 페이지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예.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연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자기 마이 페이지라는 걸 누르셨을 때 여기 비밀번호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거, 마이 페이지, 비밀번호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 요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커스터머 센터에서 처음 학습을 시작하실 때
랩실에서 그 환경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집에 갔을 때 처음 이 학습을 하려고 할 때는 요 두 가지는 설치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커스터머 센터에 있거나 아니면 그 학습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제 자동으로 떠서 이제 이걸 설치하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트 플레이어 이름은 니트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학습 플레이어고요. 그걸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고 플래시는 대부분 있는데 혹시 없으시면 한번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라이브러리 학습을 하려면 이 라이브러리는 링크가 있고요. 또 만약에 파닉스를 배우는 학생의 경우 여기 파닉스라는 링크인데 이걸 누르시면 파닉스 링크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여기 큰 탭이 있습니다. 클래스, 클래스 매니저, 커뮤니티, 커스터머 센터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소 제목으로 이렇게 위클리 클래스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학습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로그인했을 경우 학생이 로그인했을 경우 이 화면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째 되는 세션에 그 데일리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실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위클리 클래스는 이게 딱 7일로 되어 있어서 일주일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넥스트 누르면 다음 주, previous 여기 가려져 있는데 좀 지난주 학습 미리 하거나 복습하거나 아니면 안 했으면 빨리 메이크업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monthly 클래스겠죠? 한 달표로 보는 겁니다. 그냥 한 달 달력으로 봐서 이 학습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지난달, 다음 달은 없겠죠?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학습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학습화되어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 니트가 활성했을 때는 그 니트로 연결되어 있는 학습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일로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레벨 설정, 뭐 세부 레벨 설정, 그다음에 이제 학습 실행 같은 이런 식으로 하셔서 니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딩 시리즈라고 해서 크게 4개를 나눠 있는데 각 그 번마다 연결된 학습 플레이어 리딩 시리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학생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우리가 숙제로 내주지 않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니트 리딩 시리즈 에디션 부가 컨텐츠를 다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저희가 체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 부가 컨텐츠 이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벤트를 실행했을 경우 그 점수를 배당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데일리 클래스나 홈워크 외에 뭐 다른 학습을 했을 경우 몇 점을 주겠다. 그럼 학습을 했다 하면 그게 이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아까 뭐 데일리 클래스 이런 거는 뭐 완료나 이런 게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 하고 싶어 저런 거 했다 뭐 예. 그럼 뭐 다른 거 제가 했으면 말씀드린 그것도 게 기록이 이벤트를 남나요? 실행하지 않으실 때는 몰라요. 만약 이벤트를 실행하셨으면 점수가 쌓이기 때문에 어디서 점수를 얻었다는 그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 친구들이 뭘 했는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실행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안 할 경우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을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에디션 러닝이 이제 부가 컨텐츠인데 좀 다양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 이제 레벨별로 저희들 프로그램 루키스 한 분류, 그다음에 리더하고 글로벌 리더 한 분류에서 이제 나눠졌는데 얘네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학습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숙제를 내주시려고 할 때 이제 결국은 여기 니트, 리딩 시리즈,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가 컨텐츠 또 정규적인 저희 데일리 클래스 학습 그 모든 전체 내에서 아무거나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레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학생에게 고난이도의 학습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학습을 꼭 레벨에만 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니트, 리딩 시리즈, 부가 컨텐츠, 그 다음에 정규 DC 클래스의 학습 이 전체 중에서 아무거나 숙제를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컨텐츠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4라고 시작하죠. 이 4로 시작하는 그 구분은 부가 컨텐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이제 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좀 쉽게 보시라고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셔야지 이제 이 학생이 뭐 리딩이 좀 약하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이 좋겠다 뭐 이렇게 내주실 수 처방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자료가 있는지 좀 아시는 과정이 좀 틈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레벨별로 다 있어요. 지금 큰 분류는 지금 보시다시피 루키하고 이제 글로벌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굉장히 좀 많아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좀 빨리 해드려서 드리면 그 좀 도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클래스에서 세부적인 메뉴 다 맞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매니저입니다. 클래스 매니저 보시면은 이제 학생이 자기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점수를 얻었는지 자기 이제 학습 포인트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는 데일리 클래스, 그리고 밑에는 홈워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듣기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렇게 학생이 자기 음성을 녹음하는 학습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학습을 녹음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듣기 했던 그 부분을 음성 녹음했던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첨삭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숙제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학생들이 이 학습을 이제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걸 자꾸 해주신다는 그 인상을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이걸 꼬박꼬박 하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길을 들이느냐가 이제 관리가 훨씬 나중에 그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고 있고 좀 격려해 주시고 꼼꼼하게 보신다는 것만 좀 처음에 인상만 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꼬박꼬박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 전체적인 학원으로 이제 랭킹이 나오기도 하고 수강 반으로도 이제 랭킹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에 속해 있는 반별로. 쪽지 기능인데 지금은 선생님하고 원장님에게만 보낼 수 있고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서로 보낼 수 있으면 그건 풀어드릴 수 있는데 보면은 별로 안 좋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커뮤니티 넘어왔습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공지사항이 나가는데 지금 없고요. 커스텀 센터는 아까 잠깐 왔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받는 데가 여기 커스텀 센터였고요. 네, 온라인 학습 사용 중에 시스템 오류나 뭐 원격 지원이 필요하실 때는 여기 02로 시작하는 그 오류 관리 여기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용법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159가 이제 본사입니다. 이로 전화 주시면 이제 온라인 담당을 이제 제가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격 지원하는 화면이고요. 컴퓨터 관련 오류는 원격 지원 번호는 1에 해주시고요. 사용법이나 학습 문의 내용은 1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학생들이 자동으로 연동되고요. 근데 관리자분들은 이걸 좀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고 우선은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눌렀을 때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학습이 나오고요. 이제 마이 클래스를 이제 또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의 학습하는 걸 누르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 2권이 필수 도서로 한 달에 필수 도서가 2권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선택 도서가 보통 10권에서 5권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도서는 마음대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필수 도서가 항상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택 도서는 마음대로, 필수 도서는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을 이제 실행했을 때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다 읽고요. 그거 연결되는 단어라든지 연결돼서 약간 게임식으로 이제 학습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끝 부분에 가면 이제 롤 플레잉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지금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친구가 토론하는 내용으로 둘 중에 한 명의 역할을 선택을 해서 자기 음성을 놓으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저장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 파닉스가 있고요. 스마일 파닉스도 똑같이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는 특별한 여기 관리가 훨씬 더 쉬운 게 그냥 그달 어떤 레벨 1부터 5 중에 어떤 레벨만 설정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런 페이지가 나타나고 학습하게 눌러서 이제 파닉스 학생들이 이제 뭐 그 소리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림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학습 같은 게 가능합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실행을 했는데 그 학원 그 스마트폰 앱을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가 유료로 해서 그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능들 같은 게 이제 가정통신 문의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푸시 서비스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결석 같은 거 푸시 서비스로 보낼 수 있고 지가 출결석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셔틀버스 위치 같은 거 추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진들이 그 학생들이 그 발표하는 그 동영상 같은 거 올리셔서 학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것만 보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원비 및 교집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월 2만 원인데요. 그리고 저희도 저거 앱을 네. 무료로 강사하나요? 아닙니다. 강사분들은 내는 게 아니고 원장님만 내시면은 강사들은 학부모님 다 같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 학원당 아니 학생당 아니에요.
학원당 2만 원. 한 달에. 학생당 2만 한 달에. 원. 누가 그래. 수강해? 네. 학원당 2만 원이잖아요. 학원당 2만 원. 응. 그 대신 1년 뭐 무급으로 학생당. 미리 내셔요. 그래서 예. 부가세까지 하면 24만 원에다 부가세에서 26만 네, 4천 1년 원.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 그래서 학원에서. 이 럼썸으로 1년씩 계약을 해서 1년 내시고 미리 내시고 이제 그냥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관리는 이 아이 에듀파파 학교에서 해주시고. 관리라는 거는 설정 같은 거는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설정하실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 학부모 전화번호라든지 학생 전화번호라든지 그 개인적인 정보는 아무도 모르고 학원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리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어떻게 일괄적으로 좀 쉽게 빨리 등록하는지 뭐 그런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그렇게.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지금 저희들이 student ID는 뭐가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좋습니다. 네. 예, 질문 시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원장님이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인원이 많아 우리가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개념,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50분이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6시 반부터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빨리 지나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기본적인 데일리 클래스는 뭐 수업하는데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숙제하는데 몇 분 걸려요 학생이? 그 레벨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면은 진짜 한 20분 만에 이제 끝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 듣기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피킹하고 리스닝하고 다 연결. 예, 그 각 레벨마다 달라서요. 어떤 거는 뭐 리스닝도 있고 어떤 건 스피킹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날마다 파트가 달라져요. 날마다 파트가 달라지는 거는 그 저희들이 20일로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추천해주는 그 정규적인 그 진도 속도가 있는데 그 진도 속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데이터 온라인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나 학습하고 이제 배우는 그 교재 내용이랑 맞추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그걸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떤 날은 라이딩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날은 리스닝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예, 거예요? 전체적인 그 레벨이 만약에 Ready to Express를 하다가 이제 루키 과정을 하다가 이제 리더스가 가서 주니어 A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학습 플레이가 다 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러니까 시리즈 내에서는 똑같고요. 만약에 이제 교재 책 종류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플레이어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Ready to Express가 1권부터 6권인데 요 내에서는 학습 플레이어가 똑같고요. 만약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주니어로 갔다. 주니어는 또 다른 학습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학생이 만약 뭐 ready to talk인가 뭐 1 하다가 네. 2를 하게 되면 1 할 때 숙제랑 또 2 할 때 숙제랑 1부터 6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Ready to 학생이 아니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그걸 다르죠. 바꿔줘야 되잖아요. 관리자가 바꿔줘요? 학생이? 아니요, 그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재만 선택을 하면 그건 학습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교재 선택을 하는 걸 학생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장님이나 그건 선생님이 그러니까 해주시거나 그거를 아니면 자동 바꿔줘야 레벨이라는 되구나. 기능인데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책을 선택하면 그 책에 대해서. 그 책에 맞는 학습이 주어지는 겁니다. 20세션. 근데 1급으로 6급만 갖다 놓으세요. 제 얘기는 그 내용이 부분 뭐 어떤 걸 리스닝 학습이 어떤 있고 건 어떤 건 스피킹 리스닝, 학습이 어떤 있는데 그 학습의 종류는 똑같아요. 내용 그건 같은 게 아니고. 예, 내용은 다 같죠. 그 공부하는 내용에서 달라지니까. 깜짝 놀랐다가 안 지금. 근데 숙제하는 거를 선생님이 그게 매일매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에 한 내용을 번씩 바뀌어요. 알아야 다음날 수업을 뭐 진행하는 최소 거죠. 3개월, 뭐 많은 것보다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 예. 포맷이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나라 리스닝, 어떤 나라 스피킹 이렇게 해버리면 예, 선생님도 모르고 저희들 감지를 못 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아니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숙제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정해진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있잖아요. 예. 단어 듣고 난 다음에 네. 리딩을 하고 리딩한 다음에 리스닝하고 그럼 그게 네. 하루 숙제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일과에 대한 건지 뭐 이과에 대한 건지 알아야 그 다음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우리 애가 그 전날 숙제가 요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일과 내용이었으면 선생님이 이제 일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데일리 컨텐츠 같은 거를 안에 내용이 좀 들어가 바깥으로 볼 수 있으면. 묻히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인 거야. 그냥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컨텐츠 자료실을 보시면요. 그리고 만약 루키 과정이다. 만약에 Ready to Express다. 어려워. 아니 이거는 모든 학습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진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날에 들어가는 학습과 뭐 교재 페이지 수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거든요. 요래 있네. 그래서 스탬프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실도 최대한 맞춰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를 보셔서 그냥 학습은 이거는 진도표잖아요. 수업. 숙제는 요거 앞에 걸 맞춰서 해놨겠지 뭐 자동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도 이거에 맞춰서 최대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0세션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Ready to Express 1이라는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 저거랑 온라인이랑 비슷해서 저걸 보시면은 온라인도 웬만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숙제 그러면 리스닝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보케블러리 다 있는 게. 그래서 만약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 아까 학생의 입장에서 그 부가 콘텐츠를 보셨을 때는 윗부분에 2개만 있었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원장님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규 데일리 클래스 학습이 뭐가 나가는지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루키 과정은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 Ready to Express는 루키 있거든요. 얘를 Ready to Express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는 이 5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인가요? 6종류입니다. 단어, 스, 문장, 스토리북, 스토리북에 대한 문장, 프리, 롤플레잉,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스토리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Ready to Express 1과의 단어 학습은 이런 종류고 Day 1, Day 2, Day 3 이런 식으로 그날 각자 어떤 학습이 나가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잉 눌러서 이미 다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전체 관리자에서 제가 지금 그리는 건데 Ready to Express 1번을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Day 1에는 이런 학습이 나가고요. Day 2는 이런 학습이 나가고요. 3은 이런 학습,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이 나가는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Ready to Express 1이라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세션별에 맞춰서 학습이 나가고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콘텐츠 자료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오늘 혹시 그 컴퓨터 같은 거, 랩탑 같은 거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아이패드는 가져왔는데. 아이패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윈도우 그 베이스만 되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밥 먹고 가겠습니다. 6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에 밥 여기서 먹어요? 예, 식사 저쪽에 이쪽에서 드셔도 되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드셔도 되고요. 편하시대. 근데 누구 가셨나요? 왜 8분밖에 안 있어? 누가 해요? 꼭 받았다 이거. 정품. 아니 그게 다 받았어. 모르겠어요. 하다 메일에 한 게 있었어요. 사진 찍어놨어. 너무 아이고. 지금 경산 이 원장님으로 좋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을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이 종이를 받으셨는데 되게 간단하게 많이 나눠주는 거 그렇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그인 하실 경우는 이제 똑같이 학생처럼 학습자 페이지 모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관리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어드민이라고. 없으세요? 네. 없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이걸 보시면 여기 관리자 버튼이 있어요. 선생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학습자 모드에서 학생들은 없지만 이제 관리자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걸 LM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단에 큰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그때 이제 세부적인 서브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윗부분이 아까 그 메뉴 상단 부분인 거고요. 그 밑에 들어간 세부적인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학원 관리는 이제 학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겠죠.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일리 클래스나 홈워크에 관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출력 관리는 몇 개 없습니다. 시험지 출력, 그다음에 성적표 출력. 포인트 관리는 이제 그 이벤트 등록하시는 거, 그 점수 쌓이는 거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었고 점수 주고 뺏고 하는 거를 이제 포인트 관리해서 하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는 이제 공지사항 띄우시고, 쪽지함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팝업 띄우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는 교재 주문은 이제 실제 교재를 주문하시는 겁니다. 주문하시는 교재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자료실은 이제 학습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필요하신 자료들 같은 거 이제 다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학원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쓰시겠고, 학습 관리도 이제 숙제 내주시고 이제 관리하실 때 좀 많이 쓰시겠고, 이제 성적표 출력하시니까 이거 포인트 관리 뭐 요 부분이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잠깐 질문. 좋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시험지 출력이요. 네. 어떤 내용에 대한 온라인 강의 들었던 거에 대한 시험지 출력이에요? 예, 온라인화되어 있는 자료는 저기 시험지를 해주는데 대부분이 단어 문장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시험 출력을 해보면요. 우선 하나도 없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제 막 지금 경산 2 학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없으세요? 심사 검사가 심사는 없고 저 미리 했는데 아이디를 못 아이들 봐서. 원장님 아이디. 네, 이거는 전체 관리하는 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출력 관리에 시험 출력, 예, 뭐 본사 직역 없어요? 예, 지금 테스트 학원이고요. 단어 테스트랑 문장 테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테스트 학원에 등록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그 레벨에 있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지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우선 단어 학습 같은 거 보시면은 오른쪽 보이시면 이제 출력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 1, 뭐 리딩 이런 거, 두 번째 프렌즈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출력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단어가 하나밖에 없네. 단어 숨기기, 뜻 숨기기. 지금 이 자료는 별로 안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처음 테스트 레벨 저는 저희 중에 주니어들이 레지스터 스피크 뭐 이런 걸로 해보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레디트 토크 5번에 대한 단어 시험 그런 걸 출력하면은 단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훈술 단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어를 숨기시게 되고 뜻을 숨기셔도 되고 뭐 하나 숨기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어 시험인데 뭐 뜻을 숨기든 단어를 숨기든 그 학습에 있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인쇄하게 누르시면 이제 시험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어랑 문장 시험지를 출력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학습에 대한. 예. 뭐 매일매일 뭐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출력을 해서.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이거는 원하시면 하시는 건데요. 예. 선생님. 제 생각에는 다들 사용하시는 않은 거고 굉장히 소수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 시험을 보시겠다 그랬을 때 근데 수동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제 빨리 만드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0분 뭐 1분 테스트 뭐 이런 거는 쓰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스피킹 매니저 뭐 이거 문장 그거는 그 콘텐츠를 가면은 그 먼틀리 테스트라고 떠요. 그거 눌러서 만약에 제 반이 뭐 애플 반이다. 그럼 애플 반이 들어가. 애플 반 뭐 스피크 교재 1이다. 그럼 그딱 선택하시면은 그게 딱 뜨거든요. 그게 딱 떠가지고 하면은 그 음원이랑 그 다음에 답안지 시험지가 딱 되게 돼가지고 알집으로 딱 묶어져 있어요. 그걸 풀어서 그걸 이제 프린트를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월말고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테스트 같은 거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그 제가 녹화를 했는지 까먹었어 하고 있구나.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이 20일이 끝날 때 이제 월말고사처럼 저희도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음원도 있고 시험지도 있어서 그건 좀 긴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데리 테스트. 예, 이거는 뭐 간단한 뭐 퀴즈 같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문장 테스트면서 똑같이 단어 숨기기, 뭐 뜻 숨기기, 예, 혼합 숨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보실 수 있는 예,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면 같이 시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우선은 보면 로그인 했을 경우 이제 여기 관리자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관리자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장님 딱 한 분만 지금 계세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아이디도 만들고 학생 아이디도 만들고 아까 설명드렸던 수강반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레벨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걸 다 묶어보고요. 그다음에 선택 데일리 클래스 레벨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정해보고 그다음에 숙제도 한번 내보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위치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할 수 있는 것들 학원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진행 형식이 약간 프리하게 이제 추천을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보시고 싶으세요? 학생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학생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회원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회원 등록 이거 같은 거고요.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약간 노란색 별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일리 클래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네. 반별로 쌤들이 해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밑에 레벨 테스트가 일단 반을 정해야 되겠네요. 예, 레벨 테스트도 있습니다. 여기 레벨 테스트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요. 예, 지금 이제 새로 우리가 아직 아무도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얘들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1월 1일부터 만약에 네, 우리가 이제 AI 교재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미리 먼저 올려놔야 됩니까? 아니면은 네. 교재를 쓸 거를 같이 해서 같이 올려야 됩니까? 미리 등록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본사한테 미리 얘가 등록이 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11월 4일부터잖아 책이 들어가는 거 예. 아까 보니까 그러면 11월 4일 날 스님이 이제 입안에 무슨 책을 쓰는 것도 올려야 돼요. 예, 예, 미리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미리는 당연히 좋지. 그 돈이 지금 가자마자 그 반별로 쌤들이 올려. 아까 보니까 수강 다시 반이 한번 보여주세요. 회원 등록을요? 예, 반이 들어가. 예, 지금 회원 등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회원 등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기 보면 아이디도 해야 되고 이 아이디는 만드셔야죠. 아까 학원 아니 된다고 학생 그랬잖아. 학생의 아이디요. 원장님이구나. 학생 아이디 아 이름 쓰고 뭐 아이디 비밀번호. EI 1번 101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예,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를 초등학생 이메일 없네. 동그라미 앞에 저거만 하면 되잖아. 예, 여기 요거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이거는 선생님이랑 보통 원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학생이 해주시면 좀 약간 좀 또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등록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서재민 유지태. 예, 유지태. 유지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디를 뭘 만들까요? 유지태. 아이디도 아이디 우리가 예, 아이디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통 번호로 많이 옆에요.
번호를 해가 주는 거지 애한테. 예, 뭐 번호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가위를 내가 이 아이 앞에 붙이고 이 아이하고 0001 아니면 이 아이하고 집 전화번호 예, 뒷자리였는 경우도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디를 누르시면요 이제 하나 넣고 뭐 진짜 뭐 중국 저기 유지되고 이런 건 내가 많이 봐. 예, 그냥 검색해 보셨을 때 사용 가능하다면 사용하기 누르시고 이제 복수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비밀번호 뭐 임의적으로 1111 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학생의 입장에서 아까 여기서 마이 페이지 누르면 자기가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그냥 뭐 쉬운 걸로 해주시고 아이들 보고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회원 구분은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승인을 해주시고요. 미승인, 승인, 퇴원 이렇게 있는데 승인을 해주시고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승인해주시고 그다음에 회원 등록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안 해줄 거예요. 데일리 클래스 학생 레벨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윗부분에 제가 이걸 선택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맞는 레벨이 만약에 메리톡 1번이다. 이걸 지금 레벨 테스트를 했다고 치고요. 이걸 정해주시고 정말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먼저 올리라면서요. 나중에 수정을 해야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그냥 뭐 다 그냥 파이스 1로 해놓을 수도 있고요. 뭐 상관없어요. 지금 저거를 안 하면은 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설정해주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좀 해주지. 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처음에 학생 오픈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예. 그 지금 책을 뭐 쓰고 있는지를 안 쓰잖아요. 예. 안 쓰고 새로 하는 거는 예. 그냥도 지금 회원 등록부터 해줘야 되는 게 해주고 예. 11월 4일 책 쓸 때 책을 해야 되지. 또 수정하고 쌤들 일이 너무 많잖아.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앞서가시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데일리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자동 레벨업 이용과 이용 안 함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달에 제가 레벨톡 1권이라는 것을 하고 자동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럼 등록되어서 이제 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주태 학생이. 레벨톡 1권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데일리 클래스로. 자동 레벨업이 뭐냐면 이번 달에 세션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세션이 시작하는 11월 4일 날 레벨톡 2권이 자동이 돼요. 예, 그건 자동 레벨업이고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 스케줄을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정규가 세션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더 관리하거나 학습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해요. 관리하는 방법이. 근데 그게 차이입니다. 자동 레벨업은 세션이 시작할 때 자동 레벨 올려주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네네. 제 질문 뜻을 지금. 아니요, 요거만 마치고 이제 네. 지금 이게 하나 뭐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등록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 회원 등록 눌러서 하나 있습니다. 일괄이 있습니다. 일괄 등록. 예, 일괄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등록을 하시면 꼭 그 데일리 클래스 선택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데일리 클래스를 모르시는 상황이니까 일괄 등록 가셔서 예. 이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다 뭐 111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111 누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111이 되고 아이디가 뭐 분원님 어디죠? 저기 경산 1.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고요. 여기다가 1, 여기는 뭐 2, 뭐 여기 3,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 학생 이름은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춘향이가 성치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학생하고 수강번 없음, 레벨 없음, 데일리 클래스 없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등록하게 하면 데일리 클래스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데일리 클래스 아니에요. 데일리 클래스 없음이 있는데 없음은 되어 있는데 없으면 안 되고 판 있으면 판을 이어야 되겠죠.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없음을 해달라는 거지. 처음에는 없는데 예. 처음에 등록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요 지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기능 지금 바꿔놨네요. 여기서는 없음을 해서 등록이 됐었거든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이시죠? 우선 데일리 레벨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없음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파니스 1번이라고 치시고.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또 바꿔야잖아. 제가요. 그 수능하는 게 쉽다 이거나. 이제 나중에 어차피 맞는 레벨을 지정을 해주셔야 그렇지. 돼요. 레벨 테스트가 반이 나오는 레벨 데 테스트에 맞춰갖고. 맞춰서 어차피 해주셔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정도 여기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지금 어렵게. 그 영당 모른다. 이거 쉽다. 이거 수정하는 거는. 선생님 안 불러다. 그뭐 안에 들려봤으면서 뭐 하는 주지고 일괄해가 반해가 일괄적으로 딱 그리고 하면. 나중에 나서 이제 예, 지금 4명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등록을 하고요. 그 이거는 쉬워. 그냥 아니다. 이 아이는 미리 등록이 아니라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하고. 불편해. 이게 여병 한꺼번에 안 쓰고. 네, 등록됐습니다. 아직 그것 때문에 드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방금 그 때문에 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놓고 하나. 그거 등록하면 되면 되잖아. 네, 필수로 되어 있네. 이거 아, 바꿨어요. 그래. 이게 빨간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 근데 이 친구들이 바꿔놨어요. 몰랐어요. 그냥 아무거나 해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여기 일괄 변경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수강벌레가 일괄 변경 여기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다 나오고요. 수강만 없는 친구들 다 나왔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것만 해주시고 예, 뭐 바꿔주시고 뭐 마지막에 수정. 그냥 수정 누르시면 이제 난들 바꿔지는 거예요. 예. 네, 가사님. 네. 처음에 불편하시겠지만 네. 지금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네. 가사님 명함을 넣어두고 교무실에서 컴퓨터에 놔두고 네. 하면서 예. 수시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세요. 응. 제가 명함 드린 이유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다 잡지 못하시면 그냥 전화를 주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그렇게 할게요. 예. 네. 그러세요. 그렇다고 지금 한 내용 그 다음만 듣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최대한 아니 150분 나도 배우셔야 돼요. 신분 쌤도 계시니까. 예, 그렇죠. 선생님들 금방 안다. 이거.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학생을 등록했고요. 뭐 똑같습니다. 일반 회원 등록해서 모든 건 다 똑같은데요. 단지 이제 선생님 아이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죠? 예, 가능하네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요. 단지 여기 회원 구분에서만 선생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게 해당은 없지만 그냥 아무거나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선생님 아이디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보셨다시피 만약에 두 분의 원장님이 계신다 그랬을 때 예, 그래서 학생, 선생님, 학원 관리자가 있는데 학원 관리자가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승인해놓고 등록했습니다. 아니다, 데일리 클래스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해주시고 등록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들 등록했고요. 학원 관리자가 원장님이죠. 지금 두 분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 또 학생들하고 선생님과 같은 이게 페이지에 다 이렇게 예, 다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에서 학생만 누르시면 학생만 나오고 선생님만 누르면 선생님만 나오고 원장만 누르면 원장만 나오고요. 상태가 뭐 우리 승인이 선생님 한 분 지금 등록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다른 학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어디죠? 경산 이 캠퍼스입니다. 경산 이 그렇게 해도 돼요. 복현 캠퍼스. 제가 선생님 먼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선생님? 어렵지 않겠죠? 지금 해도 그 현대경에서 등록 바로 시켜요. 쉽다니까. 이거 쉽다. 이거 진짜 내 원장은 몰라서. 아 그리고 나는 하실 진짜 때 안 시간만 내서 전화 주시면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원장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갛지 않은 거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모든 거 원장님이 하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은 원장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아이디로 가서 뭐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그 어떤 반이 수강반이 만들어지면 담당은 선생님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반은 이 선생님만 보여요. 만약 근데
학원에서 꼭 담임이 없이 막 2명이나 3명의 선생님이 같이 관리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선생님에게만 보이니까 이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선생님 아이디를 그 2분이 같이 쓰시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그분은 학원 관리자 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권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 관리자로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좀 편하게 학원 관리자를 주셔서 그냥 다 보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뭐 대신 주문해 주는 친구가 있거나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선생님에서 담임반에서 그 선생님만 보게 하시던지 요거는 그 학원 사정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회원 생성 여기서 원장님, 선생님, 학생들 아이디 다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뭘 할까요? 아까 빨간색은 원장님만 할 수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 관리자 선생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네. 그럼 교재 주문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장님 아이들. 만약 원장님 아이디를 만들어 주셨으면 다 가능. 근데 그 교재 주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장님만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결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결제 정보는 넣으셔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괜찮아요. 교재 주문은 그렇지만 예. 다음 뭐 할까요? 근데 그 회원 교재 등록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전에요. 예, 예.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놓기까지는 할 수 있다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재 주문 끝까지 선생님이 해놓으면 예, 결제를 할수 원장님이 있습니다.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장바구니도 못 하세요. 빨간색인데? 담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주문해요. 예. 아니 바로 아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이 교재 주문이라는 이 메뉴 선택이 안에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다 빨간색이니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 자체를 원장님 아이디를 선생님 뭐 주임쌤이나 누가 알고 있으면 예. 그럼 그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원 관리자 기능이 네. 있으면 이게 당연히 보이고 그러니까 교사 주문에서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이거 한 번, 몇 개 이거 두 하잖아요. 번, 그래, 장바구니까지 담아놓으면 되잖아. 장바구니 넣으면은 장바구니 들어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면 결제는 안 되고 들어놓기는 해요. 예, 가능합니다. 담아놓으면 예. 이게 뭐 계속 저장- 하루는 가해? 아니요, 장바구니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계속 저장돼 있고요. 응. 그 만약 원장님이 오셨을 때 장바구니만 누르셔서 네. 이걸 그럼 이제 우리는 주문하기만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제 내용 넣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되네요. 예, 아까 카드 전에 카드 됩니다. 카드 결제 있더라 금방 보여. 예, 카드 됩니다. 통장에 입금 카드 결제까지. 예, 카드 됩니다. 와. 카드 결제가 어떻게 맞아요? 그건 없지. 없지. 대신 그거 안 끊어주겠지. 그래 나중에. 그걸 안 해놓은 거 희한해. 현금 그거 사업 뭐지? 소득 뭐 있잖아. 어. GMB에서 필요 우리 주는 필요 거. 없다 그거. 필요하지. 필요하지. 면세인데 뭐. 아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세금 계산해서 예, 지금 회원 등록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거 없이 그런 거 없으세요? 레벨 요구. 네. 숙제 대출. 숙제 제출하려면 뭐 바구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바구니가 뭐였죠? 저희 시스템에 레벨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바구니가 없으면 숙제 내줄 수가 없습니다. 레벨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레벨 등록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묶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수강 반도 있어야 되고 레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강 반하고 레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강 반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강 반 등록하시고 간단합니다. 이름만 정해주시면 돼요. 뭐 예일. 예일이요? 일반. 예일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이거 이름을 정하실 때요. 모이는 요일, 시간, 만나는 반 아니면 선생님 뭐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해 주셔서 정해 주시면 좀 더 이게 편하지.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뭐 1교시, 뭐 월수금, 7시, 무슨 반, 뭐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이름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해를 뭐, 하지 말고. 예, 뭐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320 예일. 월수금, 뭐 6시, 6시. 뭐 예일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한 분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 선생님은 이 반을 관리하시는 거고 수강 등록하면 끝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일한 이름의 레벨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 반을 그냥 한 레벨로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하나 사용해서 수강 등록을 해주시면은 여기 수강반 관리 이게 등록이 됐죠? 네. 레벨 관리 보시면 똑같은 이름을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반에 레벨 정보 등록 누르시고 이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여기 시작해서 수강반 이름 만들면 똑같이 레벨을 등록하시면 똑같은 이름을 수강반을 하실 수 있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유지태라는 학생인데 얘가 좀 유별나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생 이름으로 레벨 하나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에는 이 표준적인 게 하나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등록을 하는 겁니다. 레벨 이름을 등록해 주시는 거고요. 수강반도 계속 이제 등록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뭐 2교시 여기는 화목에 뭐 7시에 만나고 스탠포드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예 선생님 수업에 등록 주시면 이제 자꾸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근데 아까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레벨은 없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예 아까 지금 없지만 이제 동일한 레벨 눌렀을 때 그때는 이제 동일한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한 거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학생 등록, 선생님 등록, 원장님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반 만들고 레벨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숙제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반으로 학생들을 지금 묶지는 않았어요. 반만 만들어놨지 이 반에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 학생 만약 이 학생 만약에 홍기동이다. 이 학생이죠. 그랬을 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윗줄에는 우리가 만든 레벨과 그 수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반에 들어있고 동일하게 이제 레벨은 숙제를 받아가는 바구니 이름이 이거다. 그리고 그냥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표로 보죠. 수강반에 이제 이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레벨에도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 클래스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레벨이 생겼고 수강반에 생겼고요.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일괄적인 걸 사용해주시면요. 지금 수강반 없는 친구들 다 나오죠. 이 학생분들 이건 원장님, 이건 선생님, 이제 이건 학생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레벨도 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같은 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 관리다. 그러면 다른 레벨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 넣어주면 이제 예. 보시면은 안 돼 있네요. 이게 다른 친구들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 에러 메시지도 정확하게 안 봤는데. 예, 그냥 새로 고침하니까 다시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된 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반 다 등록됐고 레벨이 들어있고 이 친구는 자기만의 다른 레벨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는 게 수강반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반에 지금 학생들이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받아가는 그 숙제 바구니를 이 레벨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숙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예, 질문 있으세요? 지금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예. 이렇게 여기 등록해 놓으면 예. 나중에 선생님이 또 새로 왔잖아요. 예. 그럼 등록해도 하면은 예. 순서가 애들 중간에 막 선생님 뒤하고 이런 거를 예. 뭐 이렇게 순서를 해가지고 앞에 선생님 예,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선생님만 누르시면 선생님만 선생님 나오고, 쫙 뜬다고. 그러니까 학생 누르면 학생만 나오고. 아까는 근데 선생. 말이야 이 안에 굳이 선생님 있고 애들하고 뒤죽박죽 선생님 중간에 끼는 거 그건 아까 그렇게 같이 이었어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냐고요. 그냥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순서가 없이 그냥 전체에서는 말이야. 전체는 선생님이 중간에 막 비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말의 선생님, 학생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 예. 그 학생들이요, 선생님 원장님 적응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은 여기 자체를 들어오지 봐요. 못합니다. 학생들은 이 학습자 모델만 있고 그 여기 선생님하고 원장님만 이 관리자 버튼이 생겨서 여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잘 만드시긴 잘 만드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왜냐면 나가고 들어가고 또 중간에 스님 들어올 수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 이제 처음에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은 네네.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그거 퇴사하면 빼면 되지. 퇴원하시면 퇴원 돼요. 되고 애들도 다 빼고. 퇴원하고 삭제하시거나 뭐 하시는 게.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좀 스님대로 그러니까 내명이 놓고 내명이 스님을 땄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보통 아이디랑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이름이나 아이디를 또 이제 그 등록회사 정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바꾸셔야 되고요. 아이디를 이거 변경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덮어 쓰는 거예요. 저분이 나가신 새로운 분이 오셨다. 그럼 그 아이디를 덮어 써서 기록을 안 남기면 덮어 쓰면 아이디는 돼요. 똑같이 쓰고. 아이디도 바꾸실 수 있어요. 오케이. 별거 아닌데 내 말은 원장 있고 선생이 하나 둘 세 명 있고 밑에 학생들이 쭉 있으면 일단 모양이 딱 나잖아. 아니 가나다 순도 아니다 그죠? 지금 순이죠. 등록된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말은 그거잖아. 잘 받으신 잘 받았는지 어차피 하는 거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되면 예. 지금 인원이 더 100명, 많아질 200명, 300명 지금 100명 넘지. 그러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쭉 이렇게 하면 뭐 쌤 중간 그거 이거 하면 되잖아. 되기 싫다는 거지. 원장 밑에 스님 딱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 딱 이렇게 있듯이 예.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쫙 넣으면 보기가 네. 좋다는 거지. 예. 그럼 이 기능은 원치 않으신 이걸로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전체를 보되 네. 순서를 우리가 순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선생님 스님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예. 이제 보기 좋게. 예. 그래 뭐 같은 가수면 예. 그냥 근데 학생 선생님. 선생님 네. 여태까지 아무도 교육을 우리가 제일 늦게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실 데가 없죠. 우리가 별나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도 별나다. 보시다시피 지금 강의 만약 다 잤나? 200명이 있다. 예. 근데 그 200명에서 굳이 200명을 다 해서 또 그걸 순서대로 한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앞에 이름이 원장이 그다음 선생이 그다음 무조건 그렇지. 학생. 학생. 예. 그렇죠. 원장 선생님 아 학생. 그렇지 그렇지. 그게 쉽게 말해서 200명 같으면 선생님이 적어도 6분, 7분인데 예. 또 학생 가다가 중간에 또 김기아 쌤 한 명 있고 그래 그게 그거는 파야 돼. 이제 지금 아 그럴 정원이 때 그냥 선생님 누르면 선생님 아니 나와요. 그냥 그대로 보기가 아씨 그래 보기가 좀 좋다. 보기가 안 좋다. 아 전체 나 있을 때. 그래서 일단 나는- 원장 앞에 있어요. 그다음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옮길 수 있는지 안 해. 그걸 물어본 거야. 그림이 지금 예, 예.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어. 제가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회원 그건 누르면은 그냥 그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우리가 걸로. 미안한 우리가 그다음에 별나네. 아니야. 이름 누르면 가나다 수로 가고 그냥 이렇게 그 선택해서 그냥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 선생님 쌤이 먼저 그게 이것도 쌤이 유용하실 것 같아요. 학생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지. 당연히 예. 쌤이 그러니까 올라와야 이거 되지. 누르면은 중간에 원장님, 쌤이 선생님, 누르면 학생으로 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그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학생만 나왔다. 200명이 있다. 어. 그때는 이거 그건 누르면 당연하지. 가나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것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만 애들 위에 올려줘. 전체 보기 할 때. 전체 네. 할 때.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알겠습니다. 아니 사장님한테 그림 벌써 우리 말이 맞다. 아니요. 할 수 있다 하잖아. 할수 있어요. 까먹지 않게. 아 이건 너무 웃기는 게왜 이래까지 아니 그 질문 안 했노? 예. 나 스피커 5개 받아야 된다 진짜. 질문 너무 많이 해가 미안하다. 근데 이거 다 공부하면 우리 당연한 걸 왜? 당연하죠. 그래 다 공감하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쌤이 왜냐면 올라가 있어야지. 중간 학생 중간에 뭐 쌤이 탁 인겨가 젊은 쌤이 내가 맞지? 근데 쌤은 진짜 학생이지 쌤이 우리한테 어려니까. 잠깐만 노트 한번 간단하게 쓰고 까먹지 않게 해놓겠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래 하면 좋지. 아, 우리 오픈할 때까지 해줘도 됩니다. 그게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네. 적어놓는 메모를 이거 해서 놓고 언제든지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작업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 때 꽂혀봐. 우리가 플라긴 대고가 플라긴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옆에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순간반 레벨 다 있고요. 여기서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레벨 테스트만 하는 거 할게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아이들 이제 어떤 레벨 반배치 될지 레벨 테스트 보시면 네. 지금 여기는 실제 학원에 등록비를 내고 이제 학원비를 내고 등록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보고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레벨 테스트에 들어있는 회원이랑 지금 보신 회원이랑 다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누르시면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네. 레벨 테스트 보려면 등록하기 해서요. 이름, 시험 보는 아이, 이름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크게 5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스타트, 베이직, 주니어, 하이, 주니어, 인터미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 여기는 뭐 한 1년, 뭐 2년, 3년, 4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학생이잖아요, 그죠? 예, 신규 학생. 근데 우선은 뭐 인터뷰 보실 때 뭐 기존에 얼마 정도 영어를 배웠니 그런 걸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미등록이니까 해주시고 뭐 그냥 베이직 레벨이다. 그럼 등록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제 응시하기 나오니까 예 그냥 이 아이 이름 눌러주시고 응시하기 누르면은 바로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테스트 시작. 그럼 이제 그 레벨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 영역을 다 보게 되는데 이게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근데 이 처음 두 부분을 리스닝과 리딩은 이게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근데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은 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동으로 채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점수를 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예. 그럴 경우는 이제 누가 하시네. 천천히 했어. 빨리 비밀번호도 안 맞아. 예. 우리 뭐 이름도 말해야지. 아, 내가 근데- 뭐 같아. 그냥 이거 잡고 예. 내려갈 테니까. 천천히. 예.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검은색 같은 경우 풀 테스트입니다. 4 영역을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L하고 R이 되어 있는 건 리스닝과 리딩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 채점하는 부분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보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다음 미니 같은 경우는 그 네 영역을 다 하되 이건 반을 쪼개놔가지고 요거는 뭐 한 10분씩 보아서 네 영역을 다 보든지 아니 자동 채점하는 것만 20분 보시든지 전체 한 40분을 보시든지 그래서 그 시간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꼭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을 하게 되시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첨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채점을 지금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채점이 매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베이직 같으면 베이직의 문제 예, 예, 테스트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아니 레벨이 다르죠. 베이직은 이제 레벨 한 1년 정도 몇 영어 학습을 한 친구들 2년 하면은 뭐 그 다음부터 주니어, 하이 주니어, 인터미디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에 얼마큼 영어 학습을 했는지 그 레벨에 따라서 시작점을 다르다는 거죠. 레벨 테스트는. 그래서 이제 네 개를 다 모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험 완료라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리스닝하고 리딩 같은 자동 채점을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이제 평가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눌러주시면은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 듣기 누르시면은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어떤 음을 했는지 와서 여기서 하나만 딱 점수 딱 하나 선택만 해주시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게 모범 답안이고요. 이 학생이 입력한 답을 보시면서 이 루브릭에서 그냥 하나 선택해서 점수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 테스트 봤을 때 점수 매기는 게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그냥 듣고 얘는 이 정도면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딱 보시면 라이팅을 딱 보면서 이 정도네, 그럼 이거네 딱 해주시는 거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한다 하는 건 지금 이게 수동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에서 예.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요? 예? 지금 학원에서 만약에 4개 영역을 다 보시고 싶다 그러면 4개 다 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4개 다 보면 그 점수 예. 그러니까 40분 정도 걸려요. 4개 다 하시면. 예. 앞에 2개만 해가 그러면은 자동 첨삭되고 2만 번 리스닝하고 리딩만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닝하고 리딩만 그 자동으로 되는 걸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죠? 그다음에 여기 검은색 하시면은 40분짜리 긴 겁니다. 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베이직은 네. 문제가 난이도 다 똑같겠네요. 아니 근데 점점 올라간다니까. 검은 게 아니 베이직만 베이직. 요 4개는 같은 레벨. 같은 같은 문제인데 단지 문제를 적게 내는 것 뿐입니다.
미니니까. 예, 미니니까. 예. 요거는 여기 4개는 같은 거고요. 주니어는 같은 거, 하이 주니어 같은 거, 인터미디어 같은 거. 예. 그냥 문제 수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왔을 때 이제 이 시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이제 출력하시면 이제 추천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1, 2, 3, 4, 5, 6 숫자까지 붙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서 원 이렇게 구성하고 아이들 묶는데 이제 꼭 정확하게 주시면은 그러니까 또 그게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레이트 익스프레스면은 얘네들 같이 묶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애들은 저걸로 하면 얼마나 열 받겠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레벨이 적게 나오면 적은지 안 적은지 모르지 엄마들. 우리도 그렇죠. 잘 레이트 모르는데. 익스프레스가 뭔지 레이트 스피커가 뭐 뭔지 레이트 모르죠. 그래. 물어보지.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어느냐고. 네, 그래서 지금 학원관리에서요. 지금 1년 했다 보면 한 1년 된 애들 이거 하나 그거라고 하면 되죠. 학원관리에서 지금 뭐 그렇지 어렵네. 다 등록하셨고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벌써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숙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수동인데 자동화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레벨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레벨이 2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레벨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속해 있는 그 레벨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구니 이름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모두 숙제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진짜 여기 부가 컨텐츠에서 보시면 여기 for rookies, for leaders 그룹에서 이 부가 컨텐츠는 for로 시작을 합니다. 정규 클래스는 그냥 그 코र्스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랬을 때 다시 정규 왔으면은 이걸 선택했을 때 여기 보면은 큰 구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rookies, for leaders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부가 컨텐츠에 해당되는 거고요. 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둘 다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니트 있죠? 이 학습이 지금 여기에 이 니트입니다. 여기 있는 리딩 시리즈가 여기 보면 이 리딩 시리즈에 있는 학습이고요. 여기 에디셔널 러닝에 있는 4 루키스하고 4 리더스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2개가 있죠. 여기 4 루키스 제가 크게 해볼게요. 보시면 4 루키스하고 4 리더스가 아까 이 화면에 이 2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정규 클래스 루키스 리더스 글로벌 리더스가 여기 보시면은 루키스 리더스 글로벌 리더스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큰 구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구분에 이제 하나 선택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거기 있는 학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학습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뉴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큰 구분, 작은 구분 했을 때 여기 이제 숙제가 학습이 뜨거든요. 눌러주시면은 레벨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누를게요. 1부터 하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월, 수, 금 하나씩 내주겠다 그러면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게 12회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거 눌러보면은 레벨 1에 아리랑 뉴스가 12개가 있고요. 레벨 2에도 12개가 있고 아리랑 뉴스에서 레벨 3에는 12개가 있어요. 요 학습은 3단계로 해서 12개씩 36개가 있거든요. 보시면 회차가 1부터 12가 있는데 여기서 복습을 하게 되면 1부터 12차가 끝나고 나서 다시 1회로 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레벨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레벨로 갑니다. 1, 2, 3, 4, 5, 6 끝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다음이고 종료는 딱 1부터 12만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숙제는. 그래서 다음으로 해주셔서 이제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이제 저장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아리랑 뉴스가 그러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12개니까 4주 정도 나가겠죠? 그러니까 1회, 2회, 3회, 그 다음 주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나가서 4주가 나면 이 12개가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 레벨의 두 번째 이 1회, 2회, 3회, 또 그 다음 주 4회, 5회, 6회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요일 설정해 주시고
그 회차가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시면은 네, 1회차 나고 숙제 과정 보기 눌러주시면은 달력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다음에 이제 다음 기간, 그다음에 이게 전체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벤트가 적용되는 그 레벨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점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숙제 계획에 맞게 미리, 늦게, 반복 학습, 숙제 외 학습, 도전 포인트, 뭐 보너스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약간 그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선행 학습 좀 권장을 하시면은 그 맞게 한 학습 점수대랑 미리 한 점수가 높고 늦게 하면 낮게 한다든지 이제 이거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 외 학습을 할 때 여기 점수를 좀 낮게 반복도 낮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점, 10점.